회의실에 두 명의 박준호가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진짜 박준호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진짜 박준호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아옵니다. 저는 강명수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강명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지고 가짜 박준호는 황급히 자리를 뜨려 하지만 이미 경비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만큼은 증언하겠습니다. 박준호의 결연한 선언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 4층 옥탑방에서 최지연은 이른 아침 창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6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고든 어깨가 절로 펴집니다. 오랜 세월 단련된 몸은 여전히 군인의 기상을 잃지 않았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맞이하는 습관은 저녁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군복 사진 속 젊은 여군 소령의 모습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 눈빛에 남아 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얼굴은 당당했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의 지연은 그때와는 다른 깊이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역 후 군납 감시 기관에서 일하던 시절을 거쳐 완전히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벽 오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몸의 밴 리듬은 쉽게 바뀌지 않아서 알람 시계 없이도 정확한 시간에 깨어나곤 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조용한 새벽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세수를 마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지연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며 커피를 우리는 일상적인 동작 속에서도 그녀의 의식은 과거로 돌아가곤 합니다. 20년 전 그날 군수사령부 회의실에서 계급장을 책상 위에 던지며 나왔던 순간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뛰곤 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때로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당시 상급자가 내린 비리 사건 은폐 명령을 거부했던 것은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대가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동료들의 시선과 조직 내에서의 고립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모든 것을 감수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동네 카페로 향하는 길에 지연은 자신의 발걸음이 여전히 군인처럼 규칙적이고 힘찬 것을 느낍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만나는 이웃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지만 그들은 그녀의 과거를 모릅니다. 그저 단정하고 예의 바른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카페에 도착하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오랜 군 생활의 규칙성이 묻어납니다. 카페 주인은 이미 그녀가 앉을 자리에 신문 여러 종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시작되는 아침 독서 시간은 지연에게 있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 중 하나입니다. 지연은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앉아 하루의 뉴스를 꼼꼼히 읽어나갑니다. 경제면부터 시작해서 사회면, 정치면 순서대로 읽어가는 습관도 오래전부터 몸에 밴 것입니다. 특히 국정감사나 군 관련 기사에는 유독 시선이 오래 머물곤 합니다. 현역 시절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기사의 행간에 숨겨진 의미까지 읽어내곤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는 국정감사 관련 기사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국방부 감사에서 군납 업체들의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내용을 읽으며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녀가 현역이었을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조직의 관성과 기득권의 벽은 생각보다 견고하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리자 화면에 김하경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군수사령부 시절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으로 지연보다 15살 어린 하경은 지금도 종종 안부를 묻곤 합니다. 하경은 지연이 전역한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온 몇 안 되는 후배 중 한 명입니다. 전화를 받은 지연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하경과의 대화는 항상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령님. 하경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지연은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하경의 말투에서 느껴집니다. 하경은 여전히 국정감사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지만 목소리 어딘가에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국정감사철이 되면 항상 바빠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경의 말 사이사이에서 들리는 망설임과 조심스러운 어조가 지연의 주의를 끕니다. 소령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하경의 말에 지연은 잠시 망설입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하경의 숨소리에서 평범한 만남 제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은퇴 후 되도록 과거 일과 거리를 두려했던 터라 옛 동료들과의 만남도 최소한으로 줄여왔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되짚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했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경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절박함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오늘 오후에 만나자.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은 후 지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낍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직감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평온하고 다른 손님들도 각자의 일상에 몰두하고 있지만 지연의 마음만은 점점 무거워져 갑니다. 카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연은 자신이 걸어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떠오르는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군인의 길을 선택했던 젊은 시절의 패기와 이상, 그리고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겪었던 좌절과 갈등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당시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년 전 그 사건은 그녀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정의를 지키기 위해 치른 대가가 컸지만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이후의 삶이 때로는 외롭고 힘겨웠을 뿐입니다. 집에 돌아와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후 지연은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내 입습니다. 하경과의 만남을 위해 단정한 옷차림을 선택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계속 잠복되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하경의 목소리에서 느꼈던 그 절박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불안감도 점점 커져갑니다. 오후가 되어 하경과의 만남 장소인 작은 찻집에 도착한 지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하경을 기다립니다. 이 찻집은 조용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는 곳으로 예전에도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종종 이용했던 곳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평온해 보이지만 지연의 마음은 왠지 차분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시간을 보내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길러진 직감이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찻집 안의 분위기는 조용하고 따뜻합니다. 다른 손님들은 각자의 대화에 몰두하고 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지연은 하경을 기다리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하경이 나타나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차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20년 만에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평온했던 은퇴 생활이 끝나고 다시 한번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 같은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찻집 문이 열리며 김하경이 들어섭니다. 평소보다 창백해 보이는 얼굴과 불안한 눈빛이 지연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하경의 모습에서는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듯한 피로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고, 평소 단정했던 옷차림도 어딘가 흐트러져 보입니다. 하경은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지연이 앉은 테이블로 다가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경계하는 모습이 평소에 당당하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소령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경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손에 든 가방을 꽉 쥐고 있는 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하경이 자리에 앉아 지연은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눈가의 다크서클과 말라버린 입술, 그리고 평소보다 야윈 얼굴이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연은 하경을 자세히 관찰하며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해합니다. 평소 침착하고 냉정했던 하경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안색이 좋지 않네. 지연의 물음에 하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파일 겉표지에는 기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여러 개의 부서 서명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소령님, 그때 그 장성이 이번엔 군 전체를 흔드는 규모로 움직입니다. 하경의 말에 지연의 표정이 급변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강명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20년 전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강명수 장성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자 지연의 가슴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분노가 다시 일어납니다. 당시 비리 사건 은폐를 지시했던 그 사람이 아직도 군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강명수가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고 지연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강명수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어떤 책임을 졌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설마 그가 여전히 군 조직의 고위직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 그의 경력에 큰 타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주위를 다시 한번 살핀 후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시 소령님을 감싸주었던 박준호 대령이 지금 강명수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지연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순간적으로 멈추고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집니다. 박준호는 20년 전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그녀 편에 서서 도움을 주었던 동료였고, 그녀가 계급장을 던지고 나갈 때까지도 끝까지 만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강명수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박준호는 당시 지연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고 조직의 압력 속에서도 그녀를 지지해 주었던 몇 안 되는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충격적이었고 배신감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준호가 왜 그런 선택을,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믿고 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하경은 파일을 열어 여러 문서들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번 사건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십억 원 규모의 군납 계약 조작과 허위 검수, 그리고 관련 증거 인멸까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서들을 하나씩 넘겨가며 보여주는 증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된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계약서 위조부터 시작해서 납품업체 선정 과정의 부정 그리고 품질 검사 결과 조작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치밀하게 계획된 위조와 조작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2차, 3차 작업들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명수가 있고 실무진을 총괄하는 사람이 박준호라는 겁니다. 하경의 설명을 들으며 지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나에게 가져온 거지? 지연의 물음에 하경은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엽니다. 제가 내부에서 조사하려고 했지만 벽에 부딪혔어요. 관련 자료들이 계속 사라지고 증언할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경의 말에서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조직 내부의 압력과 은폐 시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치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저를 다른 부서로 발령 내려는 움직임까지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연은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낍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당시의 좌절감과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말을 내야 한다는 의지도 생겨납니다. 이 자료들을 어떻게 구한 거야? 지연의 질문에 하경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몇 달 동안 조금씩 수집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경은 가방에서 USB를 하나 더 꺼내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20년 전 사건의 미공개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당시 은폐되었던 진실들이 이번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USB를 받아든 지연의 손이 떨립니다.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다시 세상에 나올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밀려옵니다. 소령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조직 내부에서는 한계가 있고 외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경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며 지연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평온했던 은퇴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 한번 위험한 싸움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명감도 동시에 느껴집니다. 시간을 좀 줘.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어. 지연의 대답에 하경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망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찻집을 나서며 하경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소령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강명수와 그들이 이번에도 성공한다면 앞으로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하경의 말이 지연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복잡한 심경을 정리하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미완성된 정의와 현재의 부정부패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날 밤 지연은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문서들은 20년 전 그녀가 알지 못했던 진실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은폐되었던 증거들과 증언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강명수의 직접적인 지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준호의 서명이 들어간 은폐 지시서였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결심을 굳힙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하며 민간 군납 조사관 자격을 다시 등록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은 민간 군납 감시 기관에서 조사관 자격을 다시 등록했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정장 차림으로 거울을 보니 2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다짐을 하며
집을 나섭니다. 첫 방문지는 용산구에 위치한 군 보급창으로. 하경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서 대부분의 부정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택시에서 내려 보급창 정문을 바라보니 옛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보급창 출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며 조사 목적을 밝히자 경비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민간 조사관이라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비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꺼는 동안 지연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20년 전과 비교해 시설은 많이 현대화되었지만 군 특유의 경직된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몇 분 후 한 명의 장교가 나타나 지연을 안내합니다. 조사관님 이쪽으로 오시죠. 복도를 걸어가며 지연은 벽에 걸린 여러 사진들을 봅니다. 역대 보급 창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합니다. 바로 박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현재 강명수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다는 그 사람이 과거 이곳 보급 창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사진 속 박준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지만 지연에게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보급 창장실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연은 깜짝 놀랍니다.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박준호였기 때문입니다. 지연아 정말 오랜만이다. 박준호가 일어나며 반가운 듯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연 역시 예상치 못한 만남에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준호, 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지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하경으로부터 들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박준호는 의자를 권하며 차를 대접합니다. 앉아서 이야기하자. 정말 많이 변했네.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는 평소의 자연스러움을 찾기 어렵습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경계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민간 조사관으로 복귀했다고 들었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박준호의 질문에 지연은 신중하게 대답합니다. 군납 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것들이 있어서 왔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으면서 상대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박준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스쳐가는 것 같았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준호, 너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 지연의 질문에 박준호는 잠시 망설입니다. 하경으로부터 들었던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지연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강명수 장군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말을 들은 박준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집니다. 예상했던 대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예전 그 사건 그냥 묻고 가면 안 되겠냐? 박준호의 말투에는 미묘한 불안과 갈등이 묻어 있습니다. 20년 전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더 이상 파헤치지 말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목소리에서는 간절함도 느껴집니다. 마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박준호를 자세히 관찰합니다. 20년 전의 그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정의감에 불타던 젊은 장교였지만 지금은 어딘가 지쳐 보이고 체념한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준호,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0년 전 내가 그런 선택을 할 줄은 몰랐어. 지연의 말에 박준호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야. 지연아, 나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어. 박준호의 대답에서 자기 합리화와 체념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강명수 장군이 내 아들을 장교로 임관시켜줬어. 그 빚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이 고백을 들은 지연은 박준호가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와 동시에 실망감도 함께 밀려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조직의 부정부패에 가담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명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거구나. 지연의 말에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한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게 이런 일이야. 준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진실을 말하면 돼. 지연이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박준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지연아, 넌 아직도 그때 그 순수함을 잃지 않았구나.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의 말에서는 포기와 체념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보급창을 나서며 지연은 복잡한 심경에 빠집니다. 박준호와의 만남을 통해 확인한 사실들이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하경이 제공한 정보들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박준호가 자발적으로 강명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지연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박준호로부터 더 이상의 협조를 얻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가 보여준 반응들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할 때입니다. 하경과 다시 만나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도착한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일기장에 기록합니다. 박준호와의 대화 내용과 그의 반응들을 세세하게 적어두면서 앞으로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들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특히 그가 강명수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발언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한 회유와 협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박준호와의 만남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하경이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군납 계약서 위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 업체의 계약 조건과 납품 내역을 교차 검증한 결과 명백한 조작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계약서에서는 서명 필적이 다르거나 날짜가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또한 동일한 물품에 대해 업체마다 다른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도 확인했고 일부 계약서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지연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며 완벽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각각의 증거들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찾아 위반 사항들을 명확히 기술했습니다. 20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준비하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작업하는 동안에도 박준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지연은 급작스러운 전화를 받게 됩니다. 소령님, 큰일 났어요. 자료실이 털렸습니다. 하경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옵니다. 평소 침착한 하경의 목소리에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톤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지연은 잠에서 깨어나며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고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일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자료실이 털렸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시 묻습니다. 하경은 숨을 고르며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어젯밤 사이에 누군가 침입해서 우리가 모아둔 모든 증거 자료들을 가져갔어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하경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급히 옷을 찾으며 더 자세한 상황을 묻습니다. 다른 건 건드리지 않았어. 오직 우리 자료만. 하경의 대답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지연은 서둘러 옷을 입고 하경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런 정밀한 침입이 우연일 리는 없었고 분명히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로 자료실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캐비닛들이 모두 열려 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다른 물건들은 그대로 두고 오직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만 정확히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부 정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지연이 현장을 살펴보며 중얼거립니다. 침입자는 정확히 어떤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USB와 외장하드는 모두 사라졌고 특정 파일들만 골라서 가져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은 이것이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전문적인 조직의 소행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오전 10시경 인터넷 뉴스에 지연에 관한 기사가 올라온 것입니다. 전직 여군 소령의 허위 제보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지연이 개인적인 원한으로 군 조직을 음해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기사에 그녀만 알고 있던 민감한 세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사는 여러 포털 사이트에 동시에 올라왔고 댓글들도 조직적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있는 내용들은 나와 하경 그리고 박준호만 알고 있던 것들이야. 지연이 기사를 다시 읽어보며 말합니다. 기사에는 20년 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연이 최근 조사한 세부 사항들이 왜곡되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개인적인 배경과 은퇴 후 생활까지 자세히 언급되어 있어서 누군가 철저히 조사한 후 작성한 기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하경은 자신이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을 부인하며 박준호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소령님, 박준호가 우리와의 만남 내용을 다 보고한 것 같아요. 하경의 추측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대화 내용들이 기사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 역시 박준호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연은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받지 않습니다. 여러 번 시도해도 계속 연결되지 않자 불안감이 커져갑니다. 평소라면 바로 받았을 텐데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박준호가 우리 대화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것 같아 하경이 추측하자 지연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이 연기였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연의 집 주변에도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경이 근무하는 사무실 주변에서도 평소 보지 못한 차들이 서성거리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감시 목적으로 배치된 것 같았고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경이 다급히 전화를 걸어옵니다. 소령님, 큰일입니다. 오늘 이상한 차가 제 집 앞에서 계속 서 있었어요. 하경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녀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즉시 하경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일단 친척 집이나 친구 집으로 가서 며칠 있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하경은 계속해서 자신이 목격한 일들을 설명합니다. 아침부터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 주차장에 계속 있었는데 제가 외출할 때마다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이는 분명히 감시나 위협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욱이 차에 탄 사람들이 하경을 직접 바라보며 의도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지연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하경아, 지금 당장 집을 떠나 우리가
평소 이야기했던 그 안전한 장소로 가 지연이 미리 준비해둔 비상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두 사람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비밀 연락처와 안전 가옥을 미리 정해두었던 것입니다. 군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경은 지연의 지시에 따라 서둘러 짐을 싸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합니다. 지연 역시 자신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 주변을 살펴보니 평소와 다른 점들이 눈에 띕니다. 건너편 카페에 앉아 있는 남성이 계속 자신의 집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아파트 입구 근처에도 수상한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오랜 군 생활로 기른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지연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섭니다. 뒷문을 이용해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와 미리 정해둔 장소에서 하경과 만납니다. 소령님 정말 무서웠어요.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경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평소 강인했던 그녀도 이런 조직적인 압박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연은 하경을 진정시키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핵심에 접근했다는 증거야. 그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야. 지연의 말에 하경은 조금씩 용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경아, 이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포기하고 물러서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는 것. 지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하경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연한 표정을 짓습니다. 소령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명수와 박준호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지연과 하경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더욱 치밀한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신처에서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하경이 급히 지연을 깨웁니다. 소령님 빨리 일어나세요. 큰일 났어요. 하경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의문의 교통사고, 김하경 씨 중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지연은 잠에서 깨어나며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경이 자신의 앞에 멀쩡히 서 있는데 어떻게 교통사고 기사가 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여기 있는데. 지연이 당황스러워하자 하경이 설명합니다.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기사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국정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고 사고 장소도 하경이 자주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혼란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지연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이건 우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수법이야. 다음에는 정말로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강명수 측에서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한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통해 혼란을 조성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려는 전술이었습니다. 하경의 표정에서 두려움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의 휴대폰에 박준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지연아,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평소와는 다른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지연은 이것이 함정일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박준호가 마음을 바꿨을 가능성도 염두에 둡니다. 하경아, 박준호가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하경은 단호하게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소령님, 위험해요.
분명히 함정일 거예요. 하경의 우려는 충분히 타당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박준호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우리 편으로 돌아서려는 것일 수도 있어 20년 전 함께했던 동료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지연은 신중하게 만남을 결정하되 철저한 안전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만남 장소는 박준호가 지정한 한강변 공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개방된 장소여서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연은 하경에게 원거리에서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만약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당부합니다. 30분 후에도 연락이 없으면 바로 경찰서로 가서 모든 것을 털어놔. 하경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강변에 도착한 지연은 벤치에 앉아 박준호를 기다립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평범한 시민들만 있을 뿐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10분 후 박준호가 나타납니다. 그의 모습은 지난번보다 더욱 초췌해 보였고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아 와줘서 고마워. 박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 무슨 일이야? 내가 이렇게 급하게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야? 지연이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박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지연아,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강명수가 내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의 고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장교로 임관한 것도 강명수의 도움이었지만 그 대가로 평생 그의 부하로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내가 거부하면 아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받는다는 거야. 박준호의 고백을 들으며 지연은 그가 처한 상황의 복잡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부정부패에 가담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 내용을 강명수에게 보고한 거구나. 지연의 말에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지연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양심이 견딜 수 없어. 박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를 만나자고 한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넘겨주고 싶어. 이 말을 들은 지연은 놀랍니다. 박준호가 정말로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함정일까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박준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냅니다. 여기에 강명수의 직접적인 지시서와 계좌이체 내역, 그리고 관련 업체들과의 비밀 계약서가 들어있어 봉투를 받아든 지연의 손이 떨립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강명수를 완전히 몰아붙일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정말 이걸 나에게 주는 거야. 지연이 다시 한번 확인하자 박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응, 이번엔 정의로운 선택을 하고 싶어. 20년 전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이라도 하려고 해. 박준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너무 쉽게 얻은 증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준호, 혹시 이것도 강명수의 지시는 아니겠지?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자 박준호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지연아, 의심하는 것도 당연해하지만 이번만큼은 진심이야. 박준호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보여줍니다. 여기에 강명수와 나눈 대화 녹음도 있어. 내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정말로 박준호가 강명수의 명령을 거부하려다가 협박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지연은 박준호의 진심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준호, 이런 증거를 넘기면 너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지연의 우려에 박준호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당연히 보복이 있겠지.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 그의 결심이 확고해 보입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합니다. 박준호는 지연이 증거를 공개할 때까지 최대한 정상적으로 행동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만남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복잡한 심경입니다. 박준호로부터 받은 증거들이 진짜라면 이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더 큰 함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경과 만나 상황을 공유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있다는 예감이 듭니다. 박준호와의 만남에서 돌아온 지연은 하경과 함께 받아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두꺼운 봉투에서 나온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명수의 직필 서명이 들어간 지시서에는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강제로 성사시키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고, 계좌 이체 내역에는 수억 원 규모의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각 문서마다 날짜와 금액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서 조작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밀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령님, 이 증거들이 진짜라면 강명수를 완전히 몰아붙일 수 있어요. 하경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하경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이것들의 진위부터 확인해야 해. 20년 전의 경험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그럴듯한 증거들이 나중에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어 오히려 역공을 당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서류들을 검토하며 위조 가능성을 점검해 봅니다. 인감 도장의 형태나 서명의 필적 그리고 문서의 양식 등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모든 것이 진짜로 보였습니다. 특히 계좌 이체 내역서는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으로 보였고, 거래 일시와 상대방 계좌 정보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조작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강명수와 관련 업체들 사이의 금전 거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지연은 이런 민감한 자료를 박준호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그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박준호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봅니다. 강명수와의 대화에서 박준호가 명령을 거부하려 하자 강명수가 그의 아들을 언급하며 협박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 대령자네 아들이 앞으로도 군에서 성승장구하길 원한다면 나에게 협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강명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녹음 품질도 선명해서 목소리 주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고, 배경 소음으로 보아 사무실에서 녹음된 것 같았습니다. 이 녹음이 진짜라면 강명수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경이 급히 뉴스를 확인하라고 소리칩니다. 소령님, 큰일 났어요. 박준호가 정말로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텔레비전 화면에는 박준호의 사진과 함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고 시간은 어젯밤 그들이 만난 지 불과 몇 시간 후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한강변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이었고,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단독사고라고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충격을 받으며 즉시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이게 정말 사고일까, 아니면 지연의 말을 들은 하경도 같은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증거를 넘긴 직후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고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목격자도 없다는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뉴스에서는 피로 운전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박준호는 평소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령님, 이것은 분명히 보복이에요. 강명수가 박준호의 배신을 눈치챈 것 같아요. 하경의 추측이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즉시 병원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박준호의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추가로 전할 말이 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의식을 회복한다면 더 중요한 증언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이미 경찰과 군 관계자들이 병실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면회 금지입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해서 가족 외에는 만날 수 없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지연은 더욱 의심스러워집니다. 정말 면회가 불가능한 상태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격리시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 곳곳에는 평소 보기 어려운 군복 차림의 사람들이 서 있었고 이들의 계급장을 보니 상당히 높은 직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지연은 이들이 박준호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시하기 위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지연은 박준호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최소령님이시죠? 남편이 종종 이야기했어요. 박준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과 두려움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라서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해요. 의사들도 정확한 예후를 알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지연을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사고 직전에 집에 전화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는데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묻자 박준호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지연은 박준호가 정말로 진심으로 증거를 넘긴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가 자신의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지연은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박준호가 목숨을 걸고 넘겨준 증거들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희생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습니다. 하경과 함께 최종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경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강명수가 다음 수를 두기 전에 모든 증거를 공개해야 해. 하경도 동의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소령님, 언론 공개와 동시에 검찰에도 고발장을 제출하는 게 어떨까요? 하경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여러 경로로 동시에 공개하면 은폐나 조작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서 막히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근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지연은 신뢰할 만한 기자들과 검사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20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완벽한 준비를 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경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하경의 업무 자료들이 모두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소방서에서는 전기합선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타이밍이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소령님,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경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경아, 내일 당장 모든 것을 공개하자. 더 기다리면 우리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하경도 동의하며 밤새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고발장을 준비하며 각종 연락처를 정리합니다. 마침내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강명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지연과 하경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마지막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사고는 시작에 불과했고
더 큰 위험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결정될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박준호가 목숨을 걸고 넘겨준 이 자료들로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20년 전 미완성으로 끝났던 일을 이번에는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연과 하경은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최종 준비에 들어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이 평온해 보이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전장을 향해 나아가는 전사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정감사 생중계 시간에 맞춰 모든 증거를 공개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 수뇌부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감사 현장에 직접 나타나 강명수와 대면하면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는 작전입니다. 이는 가장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동시에 은폐나 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소령님,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혹시 그들이 우리를 막으려 한다면 하경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지연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하경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의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경아,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박준호가 목숨을 걸고 넘겨준 장거를 헛되이 할 수는 없어. 지연의 눈빛에는 20년 전과는 다른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각오로 무장한 그녀의 모습에서 하경도 용기를 얻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완벽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합니다. 지연은 직접 회의실에 들어가서 증거를 제시하고 하경은 외부에서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연락하여 모든 것이 공개되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여러 개의 백업 계획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20년 전처럼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오전 10시 지연은 언론사에 먼저 연락을 취합니다. 믿을 만한 기자 몇 명에게 오후에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며 준비하라고 당부합니다. 특히 군사 전문 기자들과 탐사 보도팀에 우선적으로 연락하여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시켰습니다. 동시에 하경은 검찰, 수사관들과 연락을 취하여 고발 접수 준비를 마칩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강명수 측에서 개입할 여지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어 갑니다. 오후 일시군 수뇌부 청사 앞에 도착한 지연은 깊은 숨을 쉽니다. 20년 만에 다시 이곳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계급장을 던지고 나왔던 그 건물 앞에서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건물 외관은 많이 현대화되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출입 절차를 밟으며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경비원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지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연은 벽에 걸린 여러 사진들과 현판들을 봅니다. 군의 전통과 명예를 강조하는 문구들이 곳곳에 걸려 있었지만 지금의 지연에게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이런 구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실천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강명수가 증인석에 앉아 있었지만 그 옆에는 박준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할 박준호가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지연은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박준호의 교통사고조차 계획된 연출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박준호가 왜 저기 있지 하경도 당황스러워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합니다. 강명수가 지연을 발견하고 냉소적인 미소를 짓습니다. 최지연 소령 오랜만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강명수의 표정에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엿보였고 이는 지연을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여러 고위 장성들과 국정감사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생중계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위원들의 표정도 진지했고 언론진들도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는 듯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모든 시선들을 받으며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국정감사위원님들께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내며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때 박준호가 일어나서 입을 엽니다. 위원장님,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조작된 증거를 가져온 것입니다. 박준호의 배신 선언에 지연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지연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적대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이는 분명히 어제 만났던 그 박준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준호, 내가 직접 나에게 준 증거들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지연의 절규에 박준호는 차갑게 대답합니다. 지연 선배,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선배가 저를 이용해서 가짜 증거를 만든 것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국정감사위원들도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하지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언론진들도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습니다. 강명수가 다시 입을 엽니다. 위원장님, 최지연은 20년 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군 조직을 혼란에 빠뜨린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지연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참고 견딥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상대방의 술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20년 전에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강명수 장군, 이 모든 증거들이 가짜라면 어떻게 당신의 직필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는 겁니까? 지연이 서류를 들고 반박하자 강명수는 여유 있게 웃습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아시잖습니까? 그의 대답은 완벽하게 준비된 것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반박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 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며 발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증언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진짜 박준호였습니다. 앞에 앉아있던 박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뒤를 돌아봅니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저는 진짜 박준호입니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2명의 박준호가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국정감사위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하고 언론진들은 카메라를 두 사람에게 번갈아 돌리며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박준호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앞으로 나아옵니다. 저는 강명수의 협박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의 고백이 시작되자 가짜 박준호는 황급히 자리를 뜨려 하지만 이미 경비원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진짜 박준호의 당장으로 모든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아범만큼은 증언하겠습니다. 진짜 박준호가 결심을 밝히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강명수가 자신을 협박했고
아들의 장례를 인질로 잡아 부정부패에 가담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을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증언합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뒤집히고 강명수의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지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증거를 제출합니다. 박준호의 증언과 함께 제시된 서류들과 녹음, 파일들이 강명수의 범죄를 명확히 입증해 주었습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 마침내 다가온 것입니다. 진짜 박준호의 증언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집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잡으려 노력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강명수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지만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합니다. 강명수 장군님은 자리에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지연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박준호가 제공한 강명수의 직필 지시서를 먼저 공개하며 설명합니다. 어문서는 강명수 장군이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강제로 성사시키라고 지시한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카메라가 문서를 확대하여 비추자 강명수의 서명과 인감이 선명하게 화면에 나타납니다. 더 이상 위조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좌 이체 내역과 녹음 파일까지 공개되자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국정감사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언론진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명수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해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저를 모함하려는 음모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박준호가 다시 한번 증언대에 서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강명수 장군은 제 아들이 군사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저를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고통과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계속해서 부정한 일들을 강요했고 거부하면 아들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협했습니다. 박준호의 증언을 들으며 회의실 안의 사람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년 전 최지연 소령의 고발 사건 때도 강명수 장군이 저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박준호의 이 폭로로 20년 전 사건의 진실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지연을 지지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강명수의 지시에 따라 은폐 작업에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지연은 이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때도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준호의 고백이 계속되자 강명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20년간 완벽하게 숨겨왔던 모든 비밀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카메라들이 그의 절망적인 표정을 여과 없이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이 강명수에게 최종 해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명수 장군 지금까지의 증언과 증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하지만 강명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가 겨우 입을 엽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강명수는 전격적으로 해임되고 즉시 검찰 수사에 넘겨지게 됩니다. 회의실 밖에서는 이미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강명수는 수갑을 찬 채로 연행되어 갑니다. 20년간 군 조직의 정점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그의 몰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론들은 이를 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패 척결이라고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박준호 역시 강명수와 함께 연행되지만 그의 표정에는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집니다. 회의실을 나서기 전 그는 지연에게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지연 선배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지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준호, 늦었지만 옳은 선택이었어.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박준호는 군에서 불명예 제대를 당하게 되지만 양심 고백으로 인해 형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20년간 짊어져 왔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준호는 지연에게 편지를 남깁니다. 내가 지킨 건 아들이 아니라 내 비겁함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지연은 하경과 함께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에 응합니다. 20년 전 미완성으로 끝났던 정의가 드디어 실현되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경도 옆에서 소령님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라고 덧붙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 싸움을 끝낸 안도감과 만족감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됩니다. 군 부패 척결의 상징 최지연 전 소령 20년 만에 밝혀진 군납비리의 전모 등의 제목으로 각 방송사에서 특별 보도를 내보냅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온라인에서는 지연과 하경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쏟아집니다. 진정한 용기란 이런 것이다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옥탑방 창가에 앉아 20년 전 던졌던 계급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다른 의미로 이 계급장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중얼거리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멀리서 군악대의 연주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20년 전과는 다르게 희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지연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간 마음속에 남아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마침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 마음속의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다시 나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정신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